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입니다. 박용후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당연함을 부정하는 것에서 미래는 시작됩니다. 관점 디자이너인 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관점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저자는 당연함을 부정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면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관성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틀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당연함의 부정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과학과 철학은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고, 과학과 철학은 당연함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이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올바른 질문이 제대로 된 답을 얻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에 집중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올바른지 살피고 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신만의 척도로 대답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는 너의 생각과 틀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할 때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화에 언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고치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판은 상대에게 다른 생각 하나를 더 보게 하려는 또 다른 논리입니다. 비난은 또 하나의 싫다는 표현입니다. 논리적 바탕이 없으면 그저 비난일 뿐입니다. 비난은 상처만 남길 뿐 긍정적 측면이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항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일반적인 한계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표준이나 정형화된 관념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관념이 아무리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신의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정형화함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지식과 관념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고정되어 갇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의나 명연설을 듣고 맞아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그것은 연사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열린 사고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발전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차이가 가시화하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의 발전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멈춰 있던 사람들보다 한 계단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듬이를 세운 자들의 것입니다. 관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성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로 되는 대로의 삶에 빠져서 습관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신압으로 바뀌는 세상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와,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제까지 해왔던 대로 오늘도 내일도 하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지금일 뿐입니다. 습관의 코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변화의 흐름을 쉽게 알기 힘이 듭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습관을 많은 사람들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트렌드는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등장하기 전까지 트렌드가 서서히 또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그러한 흐름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변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습관의 코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 생각하고 멈추어 관찰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변화를 아는 사람과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뒤늦게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다는 것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길을 단지 물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서 또 다른 물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그 흐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문은 습관의 코드가 바뀌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며 미래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습관의 코드라는 패턴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성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코드를 읽는다는 것은 트렌드를 읽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읽어낸다는 것은 트렌드에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시대의 패턴을 창조해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즉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낸 관성대로 사는 사람과 성공을 위한 자신만의 관성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습관의 코드를 앞질러 나가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그 패턴을 읽어낸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흐름에 올라타고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 실업률 높은 사회가 아무리 무서워도 변화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두려운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매개로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나이가 사라집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언해주고 돈을 받는 일, 글 쓰고 돈을 받는 일 등은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래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바로 당연함을 부정하고 관점을 변화시켜서 미래의 수요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서 변화의 방향을 감지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활자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읽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골라 읽을 것인가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읽을 거리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관심 분야를 정하되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고르는 것입니다. 요리하기나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음식에 대한 정보를 찾고 미술을 좋아한다면 미술 작품이나 미술사를 찾는 것입니다. 검색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계속 받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와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감지해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남들과 달리 독창적이면서도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생각 말입니다. 번다에서 돈을 빼면 제대로 보입니다. 반 조각의 빵, 절반 남은 음료수, 반잔의 술, 우리 눈앞에 좋아하는 음식이 절반 남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셋으로 나뉠 것입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하며 행복해하는 사람, 반밖에 안 남았어 하고 짜증내는 사람,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무관심한 사람. 우리는 매일 성공하고 매일 행복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다고 받아들인다면 행복한 사람 쪽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긍정을 불러오고 부정의 에너지는 부정을 불러옵니다. 자신의 상황을 늘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포기하는 순간 확정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 버리는 종류의 것입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한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할 일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의 나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성질의 것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절망해서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매일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뭐를 벌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벌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다라는 행위의 대상을 당연스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번다에서 돈을 빼면 제대로 보입니다. 친구, 지식, 경험, 가족도 벌었고 이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운명이 아닙니다. 성공은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고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설사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매일 성공하고 매일 행복하면 그는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뤘을 때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행복하게 지내면 미래의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짜증을 낸다면 나는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 됩니다. 매일 성공하고 매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선을 긋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테리 콜 지음, 민지연 옮김, 생각의 길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사실 거절하고 싶은데 좋다고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자신의 필요나 욕구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원치 않는 것들에 품위 있게 선을 긋는 바운더리 심리학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다룬 책입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무례한 부탁을 자꾸만 하는 것일까요? 바운더리는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자아의 경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반에서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를 지키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감수해야 하는 손실은 막대합니다. 대인 관계는 갈등에 시달리다가 균형을 잃게 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일상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가중됩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라는 한마디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는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바운더리가 습관적 규범으로 남아있다면 실제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바운더리 권리 10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네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다. 2. 당신은 실수할 수 있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며 마음을 바꿀 수 있다. 3.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 4. 당신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자신이 원할 때 표현하고 존중할 수 있다. 5. 당신은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6. 당신은 존중받고 배려받으며 보살핌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당신은 누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8. 당신은 자신의 바운더리, 한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소통할 수 있다. 9. 당신은 이기적이라는 자책감 없이 우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 10.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인정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다음은 정신적 바운더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바운더리를 세우려면 먼저 자신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적 바운더리가 세워져 있으면 설사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도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부탁 대신 명령조로 뭔가를 요구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폄하하거나 자신이 전달한 거절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모두 정신적 바운더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바운더리에 비해 정서적 바운더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서적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남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충고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반대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질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서적 바운더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 서둘러 남과 나누지 않도록 지켜주고 매사를 자기와 연관지어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부정적 감정에 대해 괜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전투적이거나 방어적이라면 정서적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강요하거나 감정에 거슬리는 질문을 하는 것들도 정서적 바운더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 바운더리의 각 영역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바운더리, 느슨한 바운더리, 건강한 바운더리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한 바운더리는 모두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운더리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엄격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절대 남에게 정하지 않으며 거절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남들 눈에 거리를 두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편입니다.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폐쇄적이거나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면 관둬라는 식의 생활 철학을 고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바운더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즉시 그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엄격한 바운더리가 건강한 바운더리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바운더리는 지나치게 느슨한 바운더리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자신이 느슨한 바운더리를 가졌다면 느슨한 바운더리 유형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며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떠맡거나 시간과 노력을 과도하게 쏟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당하거나 가학적인 행동을 묵인합니다. 사람들은 느슨한 바운더리 유형 사람들에게 포용력이 지나치거나 갈등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사람 또는 평화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문제에 더 마음을 씁니다. 느슨한 바운더리 유형의 사람이 삶을 주도하는 생각은 모두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균형 잡힌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바운더리 유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들입니다. 상대를 분간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이는 자신의 정을 상대가 거절하는 상황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 옆에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의사소통이 명확하며 자신의 안녕을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면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개인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가꾸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대인 관계를 오랫동안 꾸준히 있는 그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늙은 뇌에도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온 행동 양식을 바꾸는 일은 너무 힘들 거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행동을 수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습관화되어 온 행동들을 완전히 수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반복하면서 화내고 낙담하고 붕괴하고 절망한다면 낡은 과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뇌를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해서 심신의 건강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의 지혜를 활용할 때 명상을 하면 신체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명확하게 깨어납니다. 심신의 모든 작용이 느려지면서 자신이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며 뇌를 통해서만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반짝이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 우리가 편안하지 않은지, 언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마음 챙김 훈련들입니다. 1. 모바일 전화의 알람을 매 3시간 또는 4시간마다 울리도록 설정한다. 알람이 울리면 30초에서 60초 정도 하던 일을 멈추리라 마음먹는다. 2. 그 30초에서 60초 동안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돌아본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상태를 살핀다. 어딘가 조이거나 아픈 느낌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그 부분의 감각을 알아차리려 노력해 본다. 숨을 내쉬면서 그 날숨에 의해 해당 부분에서 감지되는 불쾌감이 날아가는 상상을 한다. 3.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 몸의 반응을 귀담아 듣는다. 만약 30초에서 60초 정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면 잠시 일어나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할수록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에 따라 효과적인 내면의 경계, 외부와의 경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몸이 보내는 지혜로운 신호를 수용하지 않으면 마음가짐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몸의 신호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 성장을 스스로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러니 신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판단하려는 마음에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마음으로 바꾸면 자아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삶의 방식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의 밑바닥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운더리 주인이 되려면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괜찮은 일, 괜찮지 않은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목록에 적힌 항목들을 자신의 마음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데에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에 근거하여 괜찮다, 괜찮지 않다 목록을 검토하면 절충할 수 있는 것과 절충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타인의 긍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은 개인적인 표현이며 자존감과 스트레스 정도,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독백도 긍정의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독백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잘못된 바운더리 같은 것을 수긍하게 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자존감을 북돋우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긍정의 말들을 선택하면서 무의식적 습관을 다시 길들여야 합니다. 무의식도 자신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 또는 길들여진 예감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과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몇 가지 바람직한 긍정의 말을 선택하여 틈틈이 반복적으로 되뇌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수용 한계를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배려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나는 일상에서 내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쉽게 평온을 찾고 느긋해질 수 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독백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들이 떠오르면 살며시 의식을 긍정적인 표현들에 집중하고 그에 따르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에는 날개가 있어서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 날아들어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되뇌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긍정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고 품위 있게 흘러가고 있다. 나는 항상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나는 신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 내 삶은 풍요롭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채워진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한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긍정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속삭여주면 우리의 몸에서 세상을 향해 발산되는 활력의 파동이 높아지며 그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충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경계가 분명하면 타인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